자, 들어가도 되겠어요? 우리 저번 주 문제 덜 풀었어요. 19번. 이유는 문제 풀면서 복습하고 가자 그랬어요. 저번 주제 다 있죠? 왜? 안 봤을 거니까 그대로 책에 꽂아져 있어. 걱정하지 마. 자, 우리가 이제 투자분석법 오늘 총 정리합니다. 일단 우리가 투자분석법은 할인법, 비할인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할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할인법에서 막 어려운 것 좀 하지 말고 할인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라니까. 이거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순현가법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법이 뭡니까? 그럼 몇 개? 6개지 뭐. 순현가가 뭡니까? 순현가법이 뭡니까? 수익성 지수가 뭡니까? 수익성 지수법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내부 수익률법이 뭡니까?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봐야지. 내부 수익률은 벌써 틀렸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더 봐야 되는데,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 할인율. 그 다음에 순현가법에서는 이렇게, 여기죠. 5번. 내부 수익률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측정한 다음에 자신의 기준, 뭘로? 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요구 수익률로. 그래서 니은, 시옷, 요 항상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부 수익률이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투자안이 선택된다, 투자안이 선택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순현가법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요 놈이 핵심이지. 재투자율. 재투자율의 암기 코드가 뭐예요? 수거. 일주일 됐어. 이번 주부터 제가 스파르타 하기로 했어. 이제 뭐 할 거 다 한 거잖아, 이게. 5월 25일도 끝났고. 그러니까 6, 7, 8, 9, 10, 5개월은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 2차까지 합격하는 거야. 6, 7, 8, 9, 10. 그 영상 이제 계속 올려드릴 거야. 자, 재투자율이 나오면 항상 요게 수거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이게 뭔 거지 같은 소리냐,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수익률이 10%라는 거죠. 수익률 10%짜리 임대 사업을 해. 그럼 뭐가 나와? 임대 수익이 나와. 근데 임대 수익이 나오면 그 전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임대 사업에 재투자해야죠. 임대 사업에. 오피스 빌딩이라면 오피스 빌딩 관리도 하고, 오피스 빌딩 뭐 증축도 하고, 시설물도 다시 설치하고, 이런 재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 재투자예요. 그러면 임대 사업이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투자되면 그 돈은 몇 프로로? 10%짜리 사업이니까 10%짜리 사업으로 다시 재투자 되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요것만 딱 보고 OX 하라 그랬죠. 이거 오잖아. 이게 정답. 됐다? 이론 안 하고 바로 문제 푸니까 뭔가가 잘 안 들어오나 봐. 또 봐. 자, 이거 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거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자, 20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워. 읽어보면. 그때 이제 하나를 봤더니 이런 게 있네. 순현재 가치법. 그리고 밑에 재투자율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계속해서 외웠던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이 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가치가산의 원리는 가치는 뭐 된다라는 거야?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는 가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치가 더해진다는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아니라고. 가치가. 그럼 수익률은 뭐가 적용됩니까? 그럼 무슨 원리라고 그랬어요? 소맥의 원리가 적용된다 했죠. 이게 소맥의 원리. 이 말은 5% 수익률하고 7% 수익률을 더하면 12%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면 가치 가산이지. 예? 근데 수익률은 항상 중간값이 나오더라. 소주와 맥주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죠? 그리고 5번. 재투자율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럼 이게 틀렸네. 이게 항상 뭐가 합리적이다? 순현재가치법. 이 봐봐. 제가 찍은 내용에 대부분 정답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할 필요 없어. 이런 거 지금 할 필요 없다고. 시작하자마자 공부하기 싫나 보네. 바로 멈춰보네. 자, 21번 한번 봅시다. 21번 틀린 거 찾는 거죠?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뭐가 보여? 지문 1번. 이거 없잖아. 지금 키고 있으니까 빨리 문제 봐. 안 갖고 왔어? 뭐가 보인다? 재투자율. 그럼 무엇이다? 수거가.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요 수익률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거 봐. 자, 지금 19, 20, 21번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방법이 없죠. 내가 아는 데서 정답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다 찾았다, 정답 못 찾았다. 찾았잖아, 정답. 응? 네. 자, 그럼 오늘 어디 갑니까? 비할인법 갑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 안 한 건 어떻게 할래? 어렵다고. 일단 연구하지 마. 지금은. 지금. 다 필수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은 정리하지 마. 제가 일부러 빼놨으니까. 정답 찾는 데 집중. 자, 비할인법입니다. 자, 빵코노트의 비할인법은요,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계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죠. 그렇죠. 비할인법은 90%는 무조건 계산이에요. 계산. 네? 근데 몇 개를 해야 되니? 밑에 봐봐. 몇 개가 있어? 11개가 있어. 11개. 11개. 예. 그런데 이제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억 원짜리예요. 예, 부동산 4억 원짜리. 대출 얼마? 2억이고, 그리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이걸 우리는 미국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세전연금 수준인데 이게 보여요? 이거 쉽게 줬구나. 미스터 국이.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이제 지출 항목. 근데 첫 번째 지출 항목이 뭐예요? 경비를 빼면 순. 그래서 6천에서 1,000 빼면 순영업소득 5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뭘 빼면 세전이야?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을 빼면 4천.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야? 유효총소득이 나옵니다. 그럼 벌 거 다 벌었다. 그럼 첫 번째 지출 항목이 영업 경비죠. 경비를 빼면 순. 그러니까 5천이에요.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야 세전연금 수준이 부채 서비스에 1,000이라고 돼 있네. 1,000. 그러니까 4천. 이제 이게 보여야지. 그럼 이제 문제는 파악했어. 자, 비율, 우리가 비율 분석법에서 가장 쉬운 게 이 두 놈이에요. 이 두 놈. 대부 비율은 뭘 받은 비율? 밑에 해설 다 있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생각하면서 보세요. 네. 자, 계산식은 다 밑에 있으니까. 대부 비율은 뭡니까? 대출을 받은 비율. 지금 4억 원짜리 부동산이고 얼마 대출 받았다? 2억. 절반이네. 4분의 2. 절반이네. 50%.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항상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뭘 검사해?
내시경 검사에 위장 검사에 정부가 항상 세트 메뉴예요. 세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검사해? 뭘 검사해? 시력 검사야, 내시경 검사야. 항상 대출을 적당히 받았습니까? 대출의 건전성을 그쪽 분석한다고. 이걸 우리가 부채 건전성, 대출의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암기 코드가 뭐대라고? 용대라고가 아니라 부자대라고. 그래서 부채를 뭐랑 비교한다? 자기 자본이랑 비교하는 거죠. 자기 자본이랑. 그러면 얼마니 봤더니 부채가 2억이고 대출 2억이고 그리고 내 돈이 또 2억이네요. 절반 빌렸으니까. 그러면 1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부채 비율을 하는 거죠. 번역은 어떻게? 부채를 번역해야죠. 빚이 내가 가진 것의 몇 배? 한 배. 빚이 내 돈이라 내 돈의 한 배.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는 거야. 야, 4억 중에 2억을 대출 받았네. 절반 받았구나. 대부 비율 50%. 근데 대출을 받았어. 그럼 항상 정부는 대출의 건전성을 측정합니다. 뭐더라고? 부자대라고.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뭘로 나누면 돼? 자기 자본. 그러면 2억이 대출이니까 자기 자본 2억이죠. 그러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은 대출이 내가 가진 것의 한 배 됐다 이런 거죠. 내가 가진 것의 한 배, 한 배, 두 개 됐다. 우리 1교시는 이것만 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암기. 안 할란다 하기만 해봐. 그럼 1시간 노는 거야. 자, 부채 감당률이 나옵니다. 이건 공식이 뭐예요? 손부채. 예전에는 부채 다 손으로 붙였는데 요새는 부채 손으로 붙여요, 안 붙여요? 버튼 눌러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참 애매모하다니까. 아니, 요새 이거 붙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진짜 손부채. 공식이 손부채.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야.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니? 이런 거 봐요. 순영업 소득이 나와. 그럼 그게 뭐야? 경비를 빼고 남은 게 순영업 소득이죠. 경비를 빼고 남은 게 순영업 소득. 그럼 자, 내가 투자자라고 생각해봐. 경비를 빼고 임대 경비를 빼고 5천만 원을 벌었어. 그럼 이게 남은 거야. 경비를 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걸 내가 다 가져갈 수 없다고. 왜? 은행에 대출을 썼으니까 은행에게 일부를 그렇죠.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야. 순영업 소득에서 뭘 빼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는데 항상 세전 현금 수지에서 현금 수지 이거 네 글자로 지분 수익 이렇게 암기해야죠. 지분 수익. 이게 내가 가져가는 목이라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누가 가져가요? 이건 은행이 가져가는 거고. 은행이. 그러니까 경비를 빼고 요만큼 남았어요. 그럼 결국 이걸 은행과 내가 나눠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은행은 뭘로 가져가? 원금과 이자라는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현금 수지부터가 내목이란 말이에요. 내목. 이게 뭐가 보여야 되냐? 봐봐. 순영업 소득이 5천이야. 경비를 빼고 5천 벌었구나. 그럼 이거 일단 5천에서 누구 거 먼저 챙겨줘야 돼? 요거 챙겨줘야죠, 요거. 은행의 원리금 상환에. 그리고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는 내목 4천.
4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천. 근데 얘는 세금까지는 아직 고려 안 했잖아. 그러니까 세전 현금수지. 실무에서는 세후 현금수지 안 써. 실무에서는 세후 현금수지 안 써. 왜 그럴까요? 일단 비할인법이 실무에서 쓰는 법이야. 비할인법이. 비할인법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비할인법의 종류. 자, 이거부터야. 할인법의 종류는 잘 암기하고 있어. 순영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법. 근데 비할인법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물음표를 띄워. 왜? 자주 암기 안 하니까.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돼? 아니 순영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 아니면 그냥 다 비할인법이야. 그런데 비할인법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하나가 있어. 대표적으로 자주 쓰는 거 하나. 자주 쓰는 거 하나. 항상 우리가 뭐 투자할 때 따지는 거야. 요새 주식 투자하니까 주식 투자할 때 맨날 보는 거야. 수익률이라고. 수익률. 이게 비할인법의 대표적인 거예요. 수익률 할 때 현재 가치 하고 있어. 그냥 대충 100억 벌어서 100억 투자해서 10억 벌었으면 10% 이렇게.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현재 가치라는 걸 활용하지 않는다고. 수익률을 따질 때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래서 비할인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귀찮아. 할인법이 뭘 해야 되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되니까 귀찮아. 그래서 어떤 편법을 써? 그냥 현재 가치 안 하고 대충 수익률 이런 걸 측정한다고. 수익률. 대표적인 게 수익률이 비할인법이에요. 수익률이 비할인법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또 한 가지가 비할인법인 실무에서 쓰는 때 제일 귀찮은 게 하나가 있어. 귀찮은 게. 요새 저기 Q&A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 저요. 세법은 하나도 안 하고 나머지 걸 다 맞추면 안 돼요? 요새 이렇게 나와. 그런 분 있어요? 큰일 날 소리야. 아니, 세법을 어떻게 하나도 안 해. 쉬운 것들 한 너다섯 개는 맞춰야지. 예? 그러니까 실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세금 산정하는 거예요. 세금.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나 일반적인 투자에서 세금이 주는 영향이 많지 않아. 왜? 적어.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세금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금 수지,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를 불러요. 실무에는 이게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후 현금 수지를 측정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세금만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목록이야. 가유 순전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봐요. 경비를 빼고 요만큼 벌었어요. 그럼 일단 5천 벌었어. 그럼 일단 누구부터 챙겨줘야지? 은행에 원리금 챙겨줘야지. 이거 안 챙겨주면 임대부동산 차압당하니까 챙겨주고, 그리고 난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현금 수지라고 한다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야. 질문 봐봐. 투자자인 나는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어. 내가 가져가는 목이니까. 그러면 은행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거지. 내가 받을 게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니? 순영업 소득에서 나간다고. 그래서 뭘 확인하니? 순영업 소득이 은행이 받을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져주는 거라고.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 보자고. 순영업 소득은 5천이야. 근데 내가 은행이 받을 부채 서비스액은 1,000이고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감당하잖아. 몇 배나 감당하니? 그러면 무려 5배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부채 감당률이야.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 5천, 부채 서비스액 1,000.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부채 감당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개야. 이 세 개.
계산도 잘 나오고. 보자. 대부 비율. 뭐 받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 4억 중에 2억 절반이네. 50%. 실무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항상 대출의 건전성을 측정합니다. 뭐 되라고? 부자 되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 2억으로 나누면 1. 이게 부채 비율. 자, 그리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항상 뭐가 핵심이야? 부채 서비스액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야. 그래서 손부채 이렇게 내리면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와.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아니, 여기도 부채, 여기도 부채. 이 부채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봐봐. 여기에 있는 이 부채는 이 두 개가 세트잖아. 대출을 받았다. 대출의 건전성을 따진다. 대출 금액을 뜻해. 빚, 대출 금액, 빚. 그런데 여기는 손부채지. 순영업 소득과 관련돼 있어. 그러면 순영업 소득과 관련돼 있지. 봐봐. 순영업 소득과 관련돼 있는데 대출하고 친할 것 같아? 부채 서비스액이랑 친할 것 같아? 아니, 순영업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어떻게 2억이랑 비교를 해? 대출 2억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순영업 소득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남은 거에서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와야 된다고. 금액적으로.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 항상 우리 채무하면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더라고. 채무하면 항상 연예인 누가 떠올라? 임채무 씨 떠오르면 다 저기 또래요. 근데 임채무 씨가 아니라 임채무 씨 친구 유채무 씨가 뭘 띵고 간다?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이건 그냥 공식 암기야. 유채무 씨가 뭘 띵고 간다?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이런 거.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암기야. 단순 암기. 어쩔 수 없어. 유효청 소득이 얼마예요? 6천. 그리고 영부인 그러면 영업 경비 1,000. 영업 경비 1,000. 그리고 영업 경비하랑 부야. 이거 부채가 부채 서비스액이겠어. 서비스액이겠지.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천에 2천. 자,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봐봐요. 5, 6, 7, 8. 뭐 물어보고 있어요? 수익률을 뒤집은 승수. 수익률 또는 수익률을 뒤집은 승수. 이것부터 봅시다. 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게 수익률이야. 수익률.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몇 프로? 10%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률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입니까? 그러면 뭘 측정해? 수익. 그래서 분자에 뭐가 올라가 있는 거야? 수익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지. 수익률. 이거 누구든지 다 알아. 그런데 이걸 뒤집은 지표가 있어. 이걸 뒤집은 지표. 투자 금액이 위로 올라가고 수익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 승수라고 이렇게 부른다. 승수. 그러면 기본적으로 승수는 분자에 뭐가 있어? 투자 금액이니까 승수값은 투자 금액의 크기야. 승수값은 투자 금액의 크기야. 그러니까 잘 보셔. 수익률은요,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고요. 수익률을 뒤집은 게 승수야.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게 승수가 뭘 뜻하니? 투자 금액을 뜻하는 거라고. 수익률 뒤집은 게. 그럼 왜 승수라고 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봐봐. 수익률 따질 때 내가 30년 오피스 임대 사업을 해. 30년. 근데 수익률을 따질 때
30년 전체 따지는 경우가 많아? 연 단위로 수익률을 따지는 게 많아? 그래, 비할인법의 특징이야. 실무에서는 30년 이런 거 고려 안 해. 그냥 올해 성과인 연 단위만 딱 본다고, 연 단위.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연수익이야, 연수익. 아무런 말이 없어, 연수익. 예? 연수익. 아, 이거 맞나요? 봐봐. 은행에 예금 금리가 얼마요? 이거 유식하게 뭐라고 말한다고? 예금 VIP실로 끌려가려면, 금리하면 공부해야 된다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유식한 용어로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대가니까 위험과 관계없다. 무위험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금 상품을 가서 예금 금리가 4%대입니다. 그럼 앞에 항상 뭐 붙어 있어? 적지 4% 이렇게 적어져 있어. 많지 4% 이렇게 적어져 있어. 연 4% 적어져 있다. 연 4%.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익률, 금리 이런 것들은 다 실무에서는 연 단위로 제공한다고. 이게 실무에서 이해하기 쉬운 거야. 30년치를 어떻게 기억해? 30년에 5%입니다. 그러면 매년이면 얼마인 거야? 30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게 실무라고, 실무. 그럼 보셔. 투자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연 수익은 얘보다 훨 적어. 연 단위 수익이니까. 그래서 여기 봤더니 제가 1억이라고 해놨죠? 1억. 그러면 10이라는 수치가 나와. 근데 10에 뭘 붙이냐? 그러면 배를 붙인다고. 왜? 투자 금액이 수익의 10배. 이렇게 되는 거야. 수익의 10배. 왜? 투자 금액이 크기가 더 크니까. 그래서 요 배를 한자로 승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승수. 이거 번역은 이런 거예요. 야, 매년 수익이 1억 나와. 야, 그러면 투자 자금이죠. 투자 자금 10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다는 거야? 10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는 거고, 승수는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측정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마음이 이제 답답해 와. 요령이 있어. 순소득률이야. 세 글자로 줄여봐. 그냥 수익률이야. 수익률. 근데 수익을 뭘 쓴다는 거야? 순영업 소득으로 수익률을 측정한다. 이런 거야. 이거 봐. 세전현금 수지율. 줄이면 수익률이야. 수익률. 근데 대신 뭘 쓰는 거야? 세전현금 수지로 수익을 측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잘 나오니? 승수가 잘 나와. 승수는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다? 수익률을 뒤집은 거니까. 투자 금액. 그러니까 승수가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모가지를 쳐. 그리고 뭘 올려? 투자 금액 올리면 이게 끝이야. 투자 금액 올리면.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니?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니? 이런 식이에요. 승수라는 게. 이 공식 보고 풀어도 되고. 저같이 숙달된 적용은 투자 금액이 4억이죠? 그리고 얼마 벌었어? 순영업 소득 5천. 이게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니? 5, 8은 40. 한 8배 되겠다. 이게 승수예요. 승수.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승수가 보여. 그럼 무조건 모가지를 쳐. 그리고 승수는 투자 금액을 확인하는 거니까 투자 금액을 이렇게 올린다고. 투자 금액. 근데 조심할 게 현금 수지는 수익이 정확히 수익이 아니야. 봐요. 얼마를 투자해서 너
얼마를 벌었니? 이걸 우리는 수익률 이렇게 부른다고. 자, 이거 언제 했니? 그러면 투자론 시작할 때 우리가 한 거라고.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는 반드시 뭘 써? 어떤 자본을 써? 타인 자본인 대출을 쓴다고. 대출.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요 수익을 내가 다 못 가져가. 어떻게 해요? 은행과 내가 나눠 가져가야 돼. 그래서 항상 은행에 갖다 줄 거 다 갖다 주고 남은 내목, 이걸 뭐라 불러요? 내목. 이게 지분 수익이지. 지분 수익.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수익률이라는 것보다 은행의 목을 빼고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률을 더 많이 쓴다고. 그래서 지분 수익률, 타인 자본을 써서 지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가 맨 처음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렛대 효과.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되면 어떻게 바뀌니? 내 거만 따지는 거야. 내 거만. 수익도 지분 수익이고 투자 금액도 지분 투자 금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거만 따지는 거예요. 내 거만. 근데 여기서 세전 현금 수지는 지분 수익의 일종이죠. 현금 수지가 지분 수익이니까 내목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이게 붙어야 돼. 지분 투자 금액. 내 거만 따지는 거니까. 내 거만 따지는 거니까. 내 거만.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면 모가지를 쳐서 투자 금액을 비교하는데, 야, 현금 수지는 내 거잖아.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현금이야. 그래서 지분 투자 금액이랑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쉬워지지. 지분 투자 금액 얼마니? 그럼 얼마예요? 대출이 2억이니까. 내목 2억. 내 투자 금액. 그럼 내가 가져가는 목이 뭐야? 이거죠. 현금 수지. 현금 수지. 4천. 그럼 항상 밑에서부터 이렇게 나누지 말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곱해봐. 4, 5, 20이잖아. 대충 뭐 5배 아니면 뭐 50배 아니면 500배 아니면 5000배 되겠지. 아무튼 5자만 있으면 되겠지. 5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했어. 현금 수지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거라고, 이거.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이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경비를 빼고 남은 거야. 근데 이 남은 것은 은행 거, 내 거 따지지 않은 전체적으로 남긴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이걸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현금입니까? 항상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현금입니까? 아니라고. 일단 뭘 줘야지?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으로 갖다 주고 난 나머지가 내 어디로 들어가?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내 목이야. 지분 수익이야. 현금 수지 보이면 무조건 지분 수익이야. 현금 수지 보이면. 그래서 현금 수지 보이면 지분 투자 바로 나와야 돼. 에? 현금 수지 나오면 지분 투자 금액이 바로 나와야 된다. 에? 자, 그럼 이제 해봐요. 순소득률은 수익률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꼬랑지를 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율도 수익률이야. 그래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한데 뭐가 딱 보여? 현금 수지? 그럼 네 글자. 지분 수익 이렇게 나와야 돼. 지분 수익. 그러니까 이거 지분 투자 금액이구나.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지분 투자 금액이구나. 지분 투자 금액. 이 중에 두 개는 나와. 이 중에 두 개는. 다시 봐요. 잘 봐. 승수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승수 나오면 항상 승수는 투자 금액의 크기를 측정한다. 모가지를 쳐서 뭘 올려? 투자 금액을 올려요. 이거 말문제도 잘 나와.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눌까? 순소득 순수. 승수가 보입니다. 그러면 모가지를 쳐서 뭘 올려? 투자 금액을 올려요. 그런데
글을 봤더니 형, 금, 수, 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다른 말로 지, 분, 수, 익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것도 수거야. 뭔 놈 수거가 많이. 자, 봐. 저번 주에 할인율이 나와. 할인율. 5글자로 바꾸면 하아이인율 이거 아니야. 5글자로 바꾸면 요구 수익률. 할인율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아, 잘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요구 수익률이 진짜 잘 나와. 요구 수익률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항상 할인법의 할인율. 할인율. 뭐 하려고 했니? 수고 이런 게 많다고. 현금, 수지하면 현금. 어디로 들어가? 봐봐. 내 호주머니에 순영업 소득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내 호주머니에 현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꺼내봐. 순영업 소득 있는지. 한 번도 없어. 다 현금 있지. 500원이든 1000원이든. 현금, 수지. 이게 지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지분 투자에 바뀌어야 돼. 얘는 계산도 중요하지만 말 문제도 잘 나와. 말 문제.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DTI 있어. DTI. 그러면 항상 오늘 할 건데 맨날 했어. DTI하고 DSR은 저번 주에 됐다. 친구입니까? 왼수입니까? 이렇게 물었지. 친구입니까? 왼수입니까? 그러면 친구도 아니고 왼수도 아니고 형제요. 왜요? 성이 같잖아요. 이게 우리 암기 고두잖아요. 근데 이 DC는 D 접을 거야? DC야? 또나스의 DC야? 소득의 DC야? 소득의 D란 말이에요. 소득의 DC. 그리고 위에 세 글자를만 채워주면 되죠. 세 글자가 바로 원리금. 요거 세 글자죠, 이게. 원리금. 그래서 DTI, DSR은 형제야. 소득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 그럼 계속 해봅시다. 소득이 얼마? 소득이 얼마니? 여기 있네. 4천만 원. 4천만 원.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니? 원리금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4분의 1. 이게 DTI예요. DTI의 해석은 소득 4천에서 원리금 갚는데 얼마 쓰고 있어? 1,000만 원, 즉 25%를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 자, 이제 초벌고 했어. 이거 다 끝나야 퇴근이야. 한 3문제 있어. 1교시 길어. 이거 다 못하면 끝도 없어. 자, 봐요. 대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 부채 비율은 부채 건전성을 따집니다. 뭐 되라고? 부자 되라고요. 금방 해. 몇 번만 하면.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나와.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은행에 갚을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손부채. 이 세 개는 너무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한 게 하나 있지. 유채무 씨가 뭘 띵고 간다?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이게 채무 불이행률. 무슨 율? 채무 불이행률. 이게 유채무 씨가 이행한다는 거예요? 불이행한다는 거야? 불이행한다는 거야. 그럼 잘 봐봐요. 이제 조금 익숙하니까. 원래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한숨을 쉬고 지출 항목 3가지를 이제 고려해. 이 말은 유효총소득에서 뭘 다 감당하는 거야? 지출 항목을 감당하는 거라고. 이게 총소득이니까. 첫 번째가 영업 경비, 두 번째가 부채 서비스세, 세 번째가 영업 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영부령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이게 영업 소득세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했어.
실무에서는 세금 이 같은 거 연구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실무에서 왜? 세금이 주는 영향이 작고 세금이 귀찮아. 현재 같이 안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남은 게 이거예요. 이게 유효총소득이 영부령이 아니라 영부인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잘 봐봐요. 이제 어떤 일이 나오냐. 제일 처음에는 유효총소득 이렇게 빵긋빵긋 있어.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 금리가. 그러면 은행에 갖다 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죠? 점점 늘어나. 점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힘들어지겠지.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그래서 뭐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막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리가 두들두들두들 후들두들 떨려. 그러다가 다리가 톡 부러지면 자빠져. 그러면 이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겠군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자가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이잖아. 그러니까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합 영부인의 뭘 측정하는 거야? 몸무게를 측정하는 거라고. 영부인의 크기를. 그래서 영부인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있어? 불이행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채무 불이행률. 유채무 씨가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부채 감당률. 손부채 이렇게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채 비율, 부채 건전성을 따진다. 뭐 되라고? 부자 되라고.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공식이야. 승수가 나옵니다. 승수가 나옵니다. 그럼 뭐가지 쳐서요? 투자 금액을 올리면 돼요. 승수가 투자 금액의 크기를 찾는 거니까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올리는데 현금이 보여. 현금 수지. 그럼 네 글자로 지분 수익 내 것만 따지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승수가 아니라 수익률이야.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 그러니까 투자금액 순영업 소득이요. 공식이야. 근데 세전연금 수지율도 수익률이야. 수익률. 그래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는데 현금 수지 지분 수익이니까 내 것만 따져야죠. 그래서 이게 지분 투자 금액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지분 투자 금액. 자, 그리고 밑에 뭐야? DTI 그러면 D는 무슨 D?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총 몇 개야 지금? 9개. 그리고 10번 한번 봅시다. 10번은 그냥 말 문제로밖에 안 나와. 이거 봐봐. 회계적 이익률 그러면 느낌상 승수 같아? 수익률 같아? 이익률이나 수익률이나. 그렇죠.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이익률,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를 선택합니다. 이런 거야. 높은 투자. 자, 회수기간이야. 회수기간 항상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야. 투자 자금을. 그러면 투자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싶어? 천천히 회수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회수기간은 가장 짧은 대안이에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죠. 잘 나와, 시험에. 회계적 이익률 표현이 어렵죠? 근데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 선택한다. 근데 회수기간 뭘 회수하겠어? 투자해서 뭘 회수하겠어? 내가 투자한 돈부터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의 회수기간이에요. 가장 짧은 대안을 선택한다. 자, 그럼 이제 초벌구 했어. 봐봐. 자, 최근이야. 요거 36회 기출이야. 35회 기출이야. 35회 기출. 03번도 35회 기출이야. 35회 기출. 요새 이런 식으로 나와. 어떤 식이냐? 봐봐.
자, 이게 우리가 저기 빵크노트처럼 뭔가 자료를 하나 주고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물어본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면 이놈은 풀지 마. 계산에 자신 있는 사람 빼고는. 왜? 기본 3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이렇게 자료를 주고 1번은 대부 비율, 2번은 부채 비율, 3번은 부채 감당률, 4번, 5번은 무슨 율, 1, 2, 3, 4, 5 이런 문제가 있잖아. 기출에. 이런 건 손대는 거 아니야.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다 푼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푸는 거야. 그런데 콩 1번은 5개를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딸랑 하나 물어봤어. 딸랑 하나 이건 손 대야지. 딸랑 하나. 근데 이게 좀 어려워. 이게. 또 봐봐. 순소득 승수 딸랑 몇 개 물어봤어. 하나. 그리고 승수는 공식 그냥 바로 나오잖아. 모가지 쳐서 뭘 올려. 투자 금액을 올려.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니? 그러면 5천 바로 나온다고 이게. 5천.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 순영업 소득만 찾으면 된다고. 순영업 소득. 근데 순영업 소득은 뭘 뺀 거예요? 경비를 빼면 순. 경비를 빼면 순.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250만 원 빼면 경비를 빼면 순 얼마? 250만 원. 이게 순영업 소득. 그럼 몇 배? 항상 나누는 것도 괜찮은데 곱해도 된다고. 이건 나눠도 되지. 대충 뭐 둘, 2, 2%냐, 20%냐, 또는 2배냐, 20배냐, 200배냐 상관없어. 무조건 시작이 뭘로만 시작하면 돼. 2로만 시작하면 된다라는 객관식. 이거 봐 할만하잖아. 할만. 35의 기출이야. 자, 요것도 하나 요거 30, 요게 35에 한번 봅시다. 세후 현금 흐름 승수. 그럼 승수가 보이네? 그럼 뭐가지 쳐서 뭘 올려? 투자 금액을 올려요. 근데 현금 수지, 지분 수익.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올라가야겠네. 지분 투자 금액이. 그러면 아이고 이거 봐봐 그냥 준다니까 이렇게. 지분 투자 금액.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이네. 그럼 뭐만 찾으면 된다? 세후. 근데 이게 세후니까 조금 계산해야죠. 세후 어떻게 계산해? 항상 한 줄로. 자, 가능 총소득은 먼저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줬어. 5천만 원이 가능 총소득. 그런 다음에 항상 자료를 분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공시를 빼면 유효. 경비를 빼면 순.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아하, 다 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어떻게? 가능총소득에서 몇 프로가 공실이야? 10%가 빠져 공실로. 그러면 나머지 90% 이게 유효.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금액으로 줬잖아요. 500, 600, 400. 그러니까 경비 500을 빼면 순. 부채 서비스에 600을 빼면 세전. 400을 빼면 세후. 뭐 이렇게 되지만 다 합치면 되지. 1500, 1500을 빼면 얘가 3천만 원이 나와요. 3천만. 복잡해 보이지만 봐봐. 이제 좀 숙달이 되면 5천에서 10%가 공실로 빠져. 그럼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5, 9, 45. 4,500이야. 4,500만 원에서 경비 빼고 부채 서비스 빼고 영업소득세 빼면 되니까 400, 1000, 1500, 1500 빼면 되는 거야. 1500 빼면 그럼 그냥 바로 3000. 그럼 3일은 3, 3이 6. 대충 1, 2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 1, 2. 이게 승수가 쉬워. 승수가.
02, 03 무조건 풀어줘야 돼. 자, 그리고 01번은 좀 어려워. 왜 어려운지 봐봐요. 01번 봐요. 부채 감당률이니까 뭐가 지쳐서 손부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 찾고 부채 서비스액을 찾으면 되는데 순영업 소득을 어떻게 찾을까요? 봤더니 가능 총소득이 나왔으니까 요게 순영업 소득 산정 차례야. 해봅시다. 1억이야. 1억이 가능 총소득이에요. 근데 공실을 10%야. 공실을 10%를 빼면 나머지 몇? 90%가 유효. 그리고 유효의 몇 프로? 40%가 경비야. 그러니까 여기서 40%가 빠지면 나머지 60%가 순영업 소득이야.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 이렇게 찾아야 돼. 대충 6, 9, 54. 대충 5,400. 5,400.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은 5,400만 원.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순영업 소득. 이게 5,400. 자, 그런데 뭘 찾아야 돼? 부채 서비스액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이놈이 어려운 거라.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 그러면 요거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하면 항상 공식이 저당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지.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매기상환할 원리금. 이게 저당 상수가 있으면 그냥 원리금 하는 거죠. 봅시다. 6억 원짜리야. 자, 6억. 그 중에 절반이야. 그러니까 굳이 6억 쓰지 말고 3억이 LTV가 절반이니까 대출 3억 받았지. 그리고 대출을 3억 받았다. 갚아야지. 뭘로 계산해? 저당상수 0.12를 곱하면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그러니까 공식이 항상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지.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저당상수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충 3,600. 그럼 여기다가 3,600만 원이에요. 그럼 번역을 잘 해보자고.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야. 그럼 봐봐. 순영업 소득 5,400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있지. 순영업 소득이 크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큰 거야. 근데 2는 돼, 안 돼? 2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충 1점 얼마 이러면 된다. 1점 얼마. 됐다? 됐어. 자, 다시 봐. 이제 초벌구 했으니까 뭐 계산 공식 적을 사람들 저 밑에 내가 다 해놨어. 대신 뭘 연습할 때 수치를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 결론만 내놨잖아.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5천이 반드시 나와야 돼. 이걸 연습해야지. 자, 요거 하고 쉽시다. 부채 감당률 하면 뭔 부채? 손부채. 해석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거야. 그러면 순영업 소득은 어떻게 찾니? 그러면 항상 가유순전후니까 요거부터 찾아내야지. 요거부터. 그래서 1억에서 공실 빼면 유효에서 경비 빼면 순. 그래서 해봅시다. 우리가 하던 대로 1억 가능 총소득. 그 중에 가능의 10%가 공실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유효. 유효의 40%가 경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0%. 이게 순. 요거 계산하면 5,400만 원. 그럼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구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이건 미국 애들이 부르는 거고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시작이 대출을 받았다. 얼마 받았니?
6억에 50%니까 3억을 받았다. 그러면 갚아야지. 얼마씩 갚습니까?를 뭘로 구해요? 저당상수. 저당상수. 그래서 저당상수 곱하면 이게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풀 수 있어요. 난이도가 얘는 중 살짝 위에 있어. 왜? 이 부채 서비스 찾는 게 좀 습관이 돼야 돼. 이거 우리 시험에 진짜 잘 나와. 대출 금액에다가 뭘 곱하면 저당상수를 곱하면 매기 상환할 원리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자, 순소득 승수 나오면 승수니까 모가지를 쳐서 뭘 올린다? 투자금액. 투자금액이 얼마니? 바로 나왔어. 그냥 뭐만 찾으면 돼? 순영업 소득만 찾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진짜 쉽게 준 거라고. 유효총소득이 얼마? 500. 경비를 빼면 순인데 250 빼면 야야야 250만 원이 순영업 소득이다. 야 5천 나누기 250. 자, 이게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다 기출이야. 34인가. 자,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요놈이 가장 우리 수준에 딱 맞는 문제야. 승수니까 투자 금액을 올리고 현금 수지니까 지분 수익, 지분 투자 금액이야. 지분 투자 금액은 찾았어요. 3억 6천. 3만 6천만 원이니까 3억 6천.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된다? 세후 현금 수지만 찾아주면 돼. 그럼 항상 가유 순전후니까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그래서 자, 가능 총소득이야. 근데 공실이 얼마야? 10%. 이제 굳이 이런 거 안 적어도 나머지 90%가 유효. 그리고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를 빼는데 쉽게 그냥 금액으로 줬어. 경비를 빼면 순, 원리금 상환을 빼면 세전, 소득세를 빼면 세후. 다 빼는 거니까 다 합쳤더니 1,500. 1,500. 그러면 이게 세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딱 내가 일부러 딱 여기다가 몰아놨어. 우리 그러니까 요거 복습을 좀 해주죠. 자, 10분 쉬겠습니다.